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차를 볼 거냐면, 이게 신차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리뷰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나왔다 라는 것들이 조금 놀라워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아 타스만입니다. 기아 타스만이 2025년에 출시하고 나서 저희가 벚꽃 필 때쯤 이 차를 가지고 서울 부산 왕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던 그런 차예요. 그런 차량이 왜 벌써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과연 이 타스만을 내가 구매해서 탈 만한 차량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외관이야 뭐 이거를 보고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 램프 부분 있잖아요. 이 램프가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전면부에 빡 존재감 있게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이드 한쪽으로 이렇게 얇게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곤충룩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름 기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픽업 트럭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차량이 이제 타스만 중에서도 가장 높은 트림, 익스트림 등급이에요. 근데 익스트림인데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매트한 느낌의 플라스틱이 그냥 들어가 있어서 차체색으로 좀 동일하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괜찮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측면에서도 보면 확실히 굉장히 긴 픽업 트럭이라는 게 딱 느껴지죠. 이 차량이 전장 지원이 5.4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 하면은 보통 5m 초반, 그리고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 한 5.4m 요 정도가 되는데, 타스만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긴 픽업 트럭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차장에 사실 적합한 차량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5.4m 정도 되면은 주차를 했을 때 앞코가 좀 삐져나오는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차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픽업 트럭이니만큼 이 지상고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높죠. 제가 알기로는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모든 승용 차량 중에서 바디온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차량입니다. 얼마 전까지 모하비가 있었지만 모하비 단종됐죠. 그리고 지금 이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익스트림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래 급들은 17인치 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뭐 나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 바로 트럭베드 위쪽으로 들어가는 캐노피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싱글 데커 캐노피라고 부르면 됩니다. 싱글 데커 캐노피라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측면을 여는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활용성을 좀 극대화하려면은 뒤쪽에서 봐야 되는데, 뒤쪽에서 봤을 때 요 위쪽에 있는 유리만 따로 열려고 하면은 안 열립니다. 요 아래쪽에 트럭 베드를 열어놓고 따로 열어야 돼요. 아래쪽 트럭 베드를 열어야 위쪽 유리도 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싱글 데커 캐노피 옵션 중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싱글 데커 캐노피가 482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 근데 그 옵션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저쪽에 보면 측면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요 슬라이딩 베드가 들어갑니다. 482만 원짜리 싱글 데커 캐노피를 설치하면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 옵션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하면은 뭐 더블 데커 캐노피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이 싱글 데커 캐노피가 나름 괜찮아 보여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사실 예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트럭 베드를 다 닫고 나서 봤을 때 하나의 일체형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억지로 이어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색깔만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융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여기 보면은 4X라고 되어 있죠. 요 4X가 있으면은 265만 원짜리 4륜구동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 그러니까 화물차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화물차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개별 소비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제가 되고, 거기에다가 취득세나 이런 것들도 일반 승용차는 7%를 계산하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5%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승용차를 구매할 때보다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세금 혜택이 더 있는데, 매년 연간 자동차세를 28,500원밖에 안 냅니다. 이런 것들까지 보면은 굉장히 세금 혜택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타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단은 뭐 10% 부가가치세 환급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유류비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도 되고, 그리고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도 처리가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들 대비해서 훨씬 더 이득이 있겠죠. 근데 이런 세금
기본적인 혜택이 있는 건 다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번호판 앞자리가 8이고 화물차로 등록이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도 3차로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차로로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추월차로 뭐 이런 것들도 아예 안 됩니다. 1차로 주행이 법적으로 불가해요. 그리고 편도 2차로의 경우에는 추월을 할 때는 1차로로 올 수는 있지만 추월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2차로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로 절대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차한테 단속되면은 딱지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1차로로 주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쪽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비상 삼각대? 뭐 그 정도는 넣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를 올려서 사용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여기 6kg까지밖에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잠깐 보면요. 그리고 실내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은 드라이버 와이즈, 모니터링, 하이테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죠. 요 디지털 룸미러랑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는 게 하이테크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딱 넣었는데 어라운드 뷰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120만 원짜리 모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드라이버 와이즈가 150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중간급 트림만 구매하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 차로 유지 보조 2라든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설정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라고 되어 있죠. 요 항목이 있어야만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반드시 넣으라고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HDA2로 들어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옵션이 들어갔을 때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넣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차를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익스트림까지 올라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기는 하는데 조금 과해요. 가격도 4,500만 원으로 좀 비싸지고 그래서 그 아래 등급 정도만 골라도 통풍 시트라든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하이테크 요 정도만 넣어서 타면은 딱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타스만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과연 국내에서 탈 만한 자동차인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아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경쟁 차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픽업 트럭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기아나 KGM 이 두 가지 브랜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KGM이 경쟁차라고 지목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모쏘 스포츠, 모쏘 칸 뭐 요런 차량들이 이미 출시가 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에 출시가 돼서 페이스리프트 정도 아니면은 모델 체인지 요 정도만 단행을 해서 지금까지 팔아온 거고 그 모쏘 스포츠나 모쏘 칸들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풀 체인지를 지금 예약을 하고 있고 9.2L 디젤에다가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온 엔진이기도 하고 요즘 추세로는 디젤이라는 연료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 거기다가 뭐 요소수도 넣어야 되고 검사 받을 때도 뭐 힘들고 뭐 내연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솔린을 조금 더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까 무쏘 스포츠나 무쏘 칸이 타스만보다 한 몇백만 원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경쟁 차량으로 지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쏘 EV가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쏘 EV는 보조금을 받고 나면 타스만보다 조금 저렴하고 다 좋은데 전장 재원 자체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타스만에 정말 딱 지목되는 경쟁 차량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타스만의 경쟁 차량을 수입 차량으로 좀 지목을 해야 되는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 하면서 7천만 원으로 가격이 높아졌죠. 그리고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뭐 이런 애들이 6천만 원 초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스만이 아무리 뭐 익스트림 선택하고 옵션 이것저것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한 5천만 원 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기아가 전략을 좀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타스만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타스만이 지금 나온 지 1년도 안 됐고 제 옆에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 4달 5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기다가 주행거리도 한 5,000km가 막 넘었습니다.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감가가 별로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최고 트림 익스트림에다가 4륜구동 들어갔고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갔고 하이테크 모니터링 뒤쪽에 싱글 데커 캐노피 이렇게까지 해서 신차가가 한 5,6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지나고 5,00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현재 가격이 5천만 원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중고차니까 요 정도는 당연히 신차보다 저렴해야지 라고 하는 정도의 감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과연 이 타스만이 국내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호응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냐 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은 저는 요즘 시대를 조금 잘못하고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이 2.5
2.5 터보 가솔린이잖아요. 2.5 터보 가솔린이 물론 280마력 정도 나오는 출력에다가 토크도 43 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연비가 좀 아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인 남성 2명 타고 뒤에 짐 아무것도 안 실은 상태에서 서울 부산 왕복했을 때 나왔던 연비가 10.27km/L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하고 나서 기름을 넣었을 때 13만 원인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가 아니고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타스만을 물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연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페이스리프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2.5 터보 하이브리드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를 넣게 되면은 연비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만큼 한 500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본 모델은 연비가 조금 아쉽긴 해요. 물론 이제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나 픽업 트럭도 좋아하는데 일반 승용차 말고 픽업 트럭도 사볼까? 라고 하기에는 연비가 조금 심지어 요즘 고유가라서 리터당 1750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가득 주유하면 14만 원, 15만 원씩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까지 계산하면은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는 조금 어려운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기아 타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